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태양광을 시작했는데 이제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 요번 주 주말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40대 중반이 됐고, 시작하면서 많은 꿈들을 꿨던 것 같네요. 막내로 현장에 일도 했고 공사도 했고, 비 오는 날 전기공사 하면서 전기도 많이 먹어봤고, 뭐 안타까움도 있고 후련함도 있고, 보시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 즐겁게 마무리하셔서 신년에는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로 시작을 했고요. 영상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형 FIT 공고 관련 중요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안전공사 검사 기준 변경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매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그런 것까지 들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2022년이 되면 한국형 FIT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가 또 계속 올 겁니다. 1년 내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것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뭐 어느 회사의 이사래요, 부장이래요, 전무래요, 사장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다 된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믿고 했지 라고 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이야기들은 믿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들은 전부 다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서나 법령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무조건 FIT에 된다 그랬어. 아니면 나는 무조건 가중치 1.5가 된다 그랬어. 그래 놓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차후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시공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이 더 많거든요. 사업 주체로서, 결정권자로서 그걸 책임지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나오면 이분들이 답답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입니다.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는 것들이, 내가 결정을 하고 책임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산업안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저도 매일, 매번, 매주 이렇게 변경안들을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형 FIT 공고 관련 중요 변경 사항이 나왔고요. 이 안에 대해서 거주지 30km 미만 이내에만 FIT 발전소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해지하니 아니면 철회하니 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확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요건은 2022년부터 적용을 하고, 원칙으로 2022년 한국형 FIT 대상이 되는 것들부터 농업인, 협동조합 거주지 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한국형 FIT 제도의 목적은 소규모 영세사업자 보호 취지로서 30km 미만 일반 사업자보다도 농업인, 조합의 100kW 미만 용량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만큼 농업인 조합 자격을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 서울에 가시는 분들이 지방에 영암, 해남 이런 데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물론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선량하게 법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편법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답변을 잘 안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편법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영세농업인 발전사업자의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발전소가 위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를 센터 규칙에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면 30km 이내를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30km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이 요 부근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30km 이내의 거리를 측정해 보려면 이렇게, 요건 지금 다음 지도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반경 재기를 해서 제 거리 위치를 잡고 스크롤로 거리를 당겨서
30km를 찍으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31km는 어떻게 돼요? 32km는 어떻게 돼요? 라는 얘기들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규정은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제 사무실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반경의 30km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청주국제공항까지 지금 다 반경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오창 쪽도 전부 반경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게 맞는 정책이다 틀린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법령으로 확정이 된 것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30km 계룡 시청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작다면 정말 작은 크기고, 그래요. 이건 적용되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제가 해드리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민법조합은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사업자 거주지 기준으로 하고, 협동조합은 등기상 설립지를 기준으로 거리 제한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머리 좋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경과조치 내용에 우리가 부합되는지 안 부합되는지는 사업자분들이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맞는지 아닌지 의심이 된다, 그럼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전 질의를 해보십시오. 올해 진행되는 것들은 벌써 올해는 끝났지 않습니까? 6일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서둘러서 들어가셔야 되고, 내년에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업자께서 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확인을 해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미리 확인을 안 하고 들어간 상태에서는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걸 시공회사에 얘기했더니 전부 다 내 책임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RPS 우리 설비 확인하는 것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와 RPS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공업체에서 다 진행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공인인증서, 개인 범용이나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시공회사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트로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서 업체들이 어떻게 자료들을 넣었고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업로드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업자들은 잘 모르세요.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업체에서 하는 업무도 우리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우리의 법인 도장을 가지고, 우리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도장을 찍는 행위들은 전부 다 사업자의 책임일 수 있다 보니 미리 서류들을 챙겨보시는 게 맞습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와 RPS 종합지원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떻게 접수가 되고 어떻게 우리 사이트에 자료들이 업로드 됐는지도 한 번쯤 점검하고 체킹해 보시는 게 맞겠죠. 그게 사업자로서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다 보니 나는 잘 몰라서 몰랐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없었다, 저 사람들을 믿고 하라 그래서 난 그냥 그런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를 위해서 사실 저도 이런 자료들을 계속 오픈을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리는 거겠죠. 조금 더 하나라도 더 확인하고 알아보실 수 있게. 그래서 개인이나 조합 중복 진입 제한에 대해서도 좀 타이트하게 업무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개인들이 30km 이내면 그럼 우리 법인 만들어서 하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업민 법인 같은 경우는 뭐 농업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인들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편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편법이라고 하긴 그런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신년에 준비하시는 것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발전소, FIT 발전소를 하나 진행을 할 예정인데 소유권 이전 규제 거리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FIT 발전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 거주지 요건이 강화가 됐다 보니 소유권 이전에도 거주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22년부터는. 그러다 보니 한국형 FIT 체결 발전소를 22년 이후에 매매할 경우 양수자는 상기 거주지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사는 사람이죠. 미자격 양수인일 경우 해지 대상이 됩니다. 계약 해지가 되면 우리가 뭐 RPS로 다시 간다던가
다시 입찰을 해야 된다던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계약이 발전사와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RPS 입찰에 참여를 했다, 선정이 됐다가 계약을 안 하면 3년 입찰 제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제한은 안 걸릴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들은 해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약 해지를 안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거주지 요건이 충족하는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조합의 중복 제한, 중복 진입 제한도 적용이 되고요. 탄소 검증 노즐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뭐 4단계, 6단계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계약 단가는 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진행을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시행할 탄소 배출량 기준 적용 구간은 검토 중이며 사전에 공고하겠음. 상반기까지는 2개 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1등급 모듈이 아니면 지금은 판매할 가치가 없다. RPS 입찰에서, RPS 제도 하에서는 1등급이 아니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 계속 있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모니터링 의무화는 2022년 상반기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무 검토 중이며 사전에 공지하겠음. 사전이 어느 사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앞서서 공고를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한국형 FIT 중요 변경 사항을 요약을 해 놓은 건데요. 자료를 올려놓고 제가 하단에 주소지를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한국형 FIT를 2022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와서 내용들을 한 번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었다. 그래, 그 얘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들이 태양광에 다시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이 분야에 안다라고 소위 안다라고 껍죽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들을 믿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건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사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더욱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공사 검사 기준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카페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 모든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내용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상위상이라는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왔는데 전기안전공사도 어려울 겁니다. 기준들이 너무 빨리 변해가고 기술들도 너무 빨리 변해갑니다. 그리고 민원도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검사 기준들도 계속 변경이 되어가고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서는 사실은 발전 사업자보다는 EPC, 시공을 하는 SI나 시공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점점 어려워지는 규정,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인버터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변경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들은 그런 거죠. 하도급 공사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정적으로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업체들, 하도급을 100% 처리하는 업체들은 기준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검사 받으러 왔는데 안 맞아. 근데 지들이 현장에서 처리할 게 없는 거죠. 하도급 업체들은 다 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다 보니 사실은 기준은 사업자분들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시공업체들도 변경되는 기준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그 변경 안에 우리가 어떻게 부합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은 양면 모듈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출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 계속 기준이 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자분들도 시공을 하도 공사를 줬다고 하더라도 검사 기준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고 펜스는 어떻게 쳐야 되고 안전공사에 빠꾸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안전검사를 우리가 제대로 통과해서 사용자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한다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로서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좀 살펴보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현장에서 용접해가지고 도금을 하는 것들은
도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청 처리, 현장에서 방청 처리해야 되는 기준들도 있는 거죠. 그냥 일반 스프레이를 쓰면 안 되고 도금을 할 수 있는 징크 스프레이를 써야 되고 절단면이나 구멍을 타공하면 3회 이상 건조하여 다시 도포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들. 그래서 현장에서 녹 발생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기준들도 있을 수가 있다 보니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볼트 너트를 체결을 하는데 볼트 너트를 체결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 볼트를 체결했을 때 나사선이 몇 개는 나와야 되냐, 아니면 볼트 캡은 어떻게 씌우는 것이 맞느냐, 환봉을 걸었는데 중간에 연결을 하는 것들이 환봉은 잘 끊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나와 있는 검사 기준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사업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데 공사 끝나고는 바로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공사 끝나고 1년 안에 보편적으로 안정화되는데 한 2년 정도가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안정화가 끝났다고 봐도 되는데 이렇게 물이 파이고 물길이 생기는 건 공사 끝나고 1년 안에 전부 다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1년 안에 생길 수 있는 발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느냐 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놓은 자료들이다 보니 사업자들은 한 번쯤 살펴보시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드리고 오픈을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분들이 전부 다 알아서 모든 걸 챙길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은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걸 알지는 못하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년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죠.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라고 하고 댓글이나 뭐 참여를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은 신년에는 업계 쪽에 계시는 선후배님들을 좀 찾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떠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저도 공부가 조금 더 될 테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더 좋은 영상들로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1년이 끝났습니다. 오늘 많이 횡설수설했어요.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영상을 준비를 하느라고. 즐거운 연말, 행복한 연말 마무리하시고 신년은 더욱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